안녕하십니까. 완전 백지영의 백지영입니다. 따랑.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울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쭈쭈바, 하나는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완전 백지영에서는 무서운 사연들을 조금씩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싹한 8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8분으로 편집해?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에 익숙했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몇 달을 학교에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다음 학기에 학교에 나왔고 무슨 일로 안 나온 거냐 묻자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2 여름 저녁, 여느 날과 같이 열대야에 친구는 사각 팬티 한 장 걸치고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해요. 새벽 3시 무렵인가 잠결에 툭 하는 소리에 눈을 살며시 뜨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거실 창 쪽을 바라보았는데 창 밖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둥둥 떠서는 마치 헤엄을 치듯 발을 빠르게 젓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가위에 눌렸는지 좀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가위 눌림에 익숙한 친구였지만 귀신을 본 건 처음이었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어떻게든 가위를 풀어보려고 힘을 주는데 팔만 조금 움직이고 다른 곳은 움직여지지 않았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위가 풀린 듯하여 창밖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화장실로 직행해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식은땀을 닦아내며 다시 거실로 나오는데 창밖의 여자는 거기 그대로 둥둥 떠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침을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지만 창밖에 그 존재가 너무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꿈이 아님을 직감한 친구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니의 눈에도 그 여자가 보였다고 해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오신 아버지, 아버지도 역시 그 여자가 보였고 아버지는 순간 흠칫하셨지만 천천히 다가가 그 여자를 유심히 보더니 말없이 제 눈을 가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위에 눌려 혹은 무서운 꿈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윗집 여자가 창틀 끝에 끊으며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친구는 정신과를 오가며 심리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된 이후에 학교에 다시 나온 거라고 하네요. 한 여자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지만 제 친구에겐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것 같습니다. 과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매달려가지고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매달려서 죽어가는 걸 이 분이 본 거네. 나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가위 얘기해줄까?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잊어지지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꽃가루 알러지가 되게 심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제동인가 거기 살다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가 비행기가 뜨고 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고 나서도 며칠 동안 막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막 온 식구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는데 그때가 봄이었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 등에 두드러기가 생긴 거야. 근데 등 전체가 두드러기로 다 덮였어. 그런데 이게 보통은 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러면 낫는데 일주일 내내 두드러기가 나니까 고열나지. 엄마하고 아빠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나를 간호를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 동네가 이상한 것 같다. 못 살겠다. 이사를 가자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보름 만에 이사를 했어. 내일 이사가 마지막 밤이야. 그래서 우리 그때 침대도 없었어. 우리 집에는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려고 눕는데 이제 몸이 막 안 좋으니까 막 누워가지고 잠들기를 막 바라고 있는데 틱틱틱틱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까맸다 빨갰다 까맸다 빨갰다 계속 그런 거야.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래서 뭐지? 누가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불을 다 켜고 끄고 하잖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까만색 코처럼 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옛날 그거 알아? 옛날 스위치? 그 집이 그거였어. 그랬는데 내가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누가 자꾸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면서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내 이불 끝에서 까만 손이 나와가지고 기다란 손이 나와서 그 벽에 있는 그 스위치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에 목소리도 안 나고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잃은 건지 잠을 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로 이제 기억이 없는 상황에 그 다음날 엄마랑 아빠가 나를 겁나 깨워서 일어났어. 나 몇 시간 잤는 줄 알아? 18시간. 나 때문에 이사를 못했어.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근데 애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막 열도 내려주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일어나지 못했어. 18시간 잤어. 그러고 우리 바로 이사했다니까. 그러고 나는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했어. 근데 엄마가 그 집이 진짜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동 아파트의 뾰족구두.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섬뜩한 일입니다. 고1 때 저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3층에 살았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다 와가는 길이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이고 관리가 잘 안 돼서 계단이 어두컴컴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단 계단으로 가는 게 빨라서 걸어 올라가려고 했죠. 계단을 반층 정도 올라갔을 때 무심코 고개를 올려보니 눈앞에 가만히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전 순간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른 채 그냥 얼어버렸죠. 머리는 보통 길이에 머리를 완전 울백해서 뒤로 묶은 머리였대. 어떻게 머리 풀고 싶어. 나이는 한 20대 초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굳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그 여자는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별일 아닌가 하며 안도하며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그 여자가 내려간 계단 아래쪽에서 구두 소리가 똑똑 들리는 거예요. 이내 다시 계단을 오르는데 제 발걸음에 맞춰서 소리가 또각 들리더라고요. 다시 발걸음을 떼는데 또각 전 다시 계단 아래쪽을 봤습니다. 계단 아래쪽을 봤는데 아까 본 그 여자가 계단 손잡이를 매달리다시피 잡고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전 죽으림을 다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에 다다랐고 맨 끝에 있던 저희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가며 복도 중간쯤 왔을 때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구두를 손에 들고 복도 벽을 딱딱딱딱 치면서 빠른 걸음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뛰는 게 아니고요. 작은 폭으로 엄청 빠르게요. 이대로면 현관 앞에 도착해도 도어락 비번을 누르다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아파트 복도 중간에 있는 방화문을 닫으려 있는 힘껏 문을 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코앞까지 다다를 때쯤 간신히 문을 닫게 됐죠. 녹이 슬어서인지 오래돼서인지 방화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그러자 방화문 뒤에서 딱 구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열어달라는 것 같았어요. 얼마 뒤 딱딱딱 소리는 멈췄고 저는 부여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곤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았고 방에서 나오는 엄마를 보자 안도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뒤 자초지종을 묻는 엄마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 진짜야? 진짜로 본 거야? 아 엄마 친구도 봤다고 하던데?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귀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아파트에서 엄청 자살을 했거든. 몇 달 전에도 어떤 아가씨가 13층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아가씨가 그 남자친구한테 신고 있던 구두 끝으로 머리를 두세 대 찍었나 봐. 남자는 열받지. 그래서 그 구두 뺏어가지고 여자 머리를 똑같이 때렸나 봐. 남자에게 맞던 여자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을 쳤대. 남자는 여자가 그래도 걱정이 됐던 건지 아니면 더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건지 따라 나가서 붙잡았던 거야. 여자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복도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대더라. 그때 막 뉴스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어. 우리 집값만 떨어졌지 뭐.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전 이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이사 가자고 엄청 매달렸죠. 근데 집값이 이쪽이 싼터라 우리 동이 2동이었고 저희는 4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살던 이 동에서 40대 남자가 1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쌓인 빚으로 인해 자살한 거라고 나오던데 정말 빚 때문에 죽은 걸까요? 지금도 그 이동 아파트를 지나가면 소름이 끼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밤늦게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였어. 클라리넷을 부었어.
클라리넷 이제 악기를 배정받고 난 다음에 연습을 하고 1년이 지나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퍼스트를 안고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서드를 안는 거야. 근데 적어도 세컨 정도는 하고 싶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이제 아파트니까 밤늦게 연습을 못 하니까 밴드 연습을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상가 2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 근데 그 피아노 학원도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8시 이때쯤 됐었어. 그래서 내가 8시부터 10시까지 빌렸나? 그랬는데 그날 내가 대여했던 시간에 가가지고 악기를 연습을 하고 막 거기서 막 라면도 먹고 막 이랬지.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배가 갑자기 너무 알알하면서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 화장실을 갔지. 상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복도가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내가 쓰던 연습실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딱 이 복도 끝에 화장실이 딱 있어. 연습 중에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왔는데 내가 한 요쯤 왔을 때 소동이 딱 된 거야.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소동이 되니까 막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갔네. 저 끝에 창문이 있으니까 얼추 화장실 문은 보였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칸을 안 들어가고 두 번째 칸을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급하니까 바지를 열면서 한쪽으로는 바지를 열고 문을 딱 열었어. 근데 내 눈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 정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뒤로 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누가 내 청바지를 이렇게 움켜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아무도 없는데 막 상가가 막 쩌렁쩌렁 울렸어. 그래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놨는데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은 손톱에 청바지 뜯기는 느낌이 따다다닥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고서는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요 벽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화장실 문을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사람이었구나. 내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놀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되셨나 보다. 그래서 나오면 들어가야지, 나오면 들어가야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안에 사람이 안 와. 나갈 문이 내가 째려보고 있는 그 문 말고는 그 화장실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아저씨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 지금까지 상가에 있는 사람 누구야? 겁나 욕을 하면서 올라왔어. 저기 피아노 학원 얻어가지고 연습하는 학생인데 여기 지금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 내가 아까 다 확인하고 문장 갔는데 무슨 사람이 있어? 막 올라와가지고 화장실 불 딱 켜고서는 하나씩 다 열어봤는데 사람이 없어. 그 다음날부터 나는 그 연습실을 나가지 않았어. 그리고 그 청바지도 버렸어. 내가 고등학교 때 그게 사실은 음마상가거든. 그 다음부터 는 음마상가를 못 가는 거야. 녹음실은 내가 이거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대시 녹음을 할 때였었는데 그때 녹음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 엄청 오래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모니터를 하려고 이제 헤드폰을 끼고 서 있지 않고 이제 앉았어. 이렇게 딱 양반다리를 딱 개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나는 그때 머리가 한 요 정도. 원래 녹음실 부스 안은 방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문은 없어. 창문은 없는데 갑자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겁나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머리가 앞으로 확 넘어온 거야.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와 그러고 뛰어나와가지고 방음 문을 열려고 쫙 당기면 열리는 그런 무거운 문이야.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야. 막 당기고 막 난리를 했다? 안 열려 끝까지. 그래서 내가 마주볼 수 있는 문을 가가지고 내가 문을 엄청 두들겼는데 방음이 잘 돼 있으니까 나를 쳐다를 안 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문을 두들겼는데 우리 사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너 왜 그래? 막 이런 입모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막 그랬었더니 사장님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셨다?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갔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노래 대박 나겠다 그러는 거야. 사람 속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노래가 대박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미나는 춤추는 신발을 피아노 밑에서 봤어. 그 녹음실 똑같은 부스에서. 신발이 없었는데 자꾸 그 마이크로 잡음이 들려와가지고 봤더니 피아노 밑에 신발이 있었대나. 그래서 신발이 춤을 추고 있었대나 그랬대. 그 녹음실의 그 부스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부스였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면 귀신을 되게 많이 본대. 근데 귀신의 몽타주를 설명을 하면 다 똑같아. 체크무늬를 입은 남자,
근데 무당들도 막 구슬을 흔들고 막 시끄럽게 소리내고 막 이렇게 굿판 벌리고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그렇게 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소리들을 되게 좋아한대. 녹음실은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데선 들을 수 없는 굉장한 볼륨의 피치의 그런 노래들을 엄청 많이 하루 종일 틀어대잖아. 그래서 녹음실에는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나는 녹음실이 되게 많아. 믹스테이프 만들었던 그 시절에는 되게 많았어. 그런 녹음실 비화들이. 까뜨! 그렇지! 오늘 무서운 얘기 해봤는데 다시 얘기해도 제가 직접 겪은 건 진짜 무섭긴 하네요. 무서운 얘기들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26도인데 많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 너네 이거 창 저기다가 뭐 매달아 놓고 그런 거 안 했지? 진짜 솔직하게 말해. 안 했지? 여기 창에다가 막 뭐 해놓고 이런 거 안 했지? 진짜지? 진짜 하지 마. 만약에 준비했더라도 하지 마요, 지금. 알았지?